2009년 10월 22일 저녁 8시 15분경 일본 치바현 마스도시의 한 아파트에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곧바로 소방대가 도착, 불을 진압하고 그 안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신이 한 구 나온 거예요. 불에 탄 채 발견된 사람은 당시 그 집의 집주인이었던 21살 여대생 오기노 양. 그녀는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알몸 상태로 몸엔 선명하게 칼자국을 남긴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 사인은 불이 나서 사망한 게 아닌 그 전에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이미 사망한 상태, 즉 누가 봐도 타살, 죽이고 불냈구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 마츠도역 인근 현금 ATM기에서 오기노 양의 현금 카드를 사용해 돈을 뽑은 흔적을 찾아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이 범인놈의 면상입니다. 그녀를 죽이고 불까지 낸 가장 강력한 용의자죠. 얼마 안 가 경찰은 이놈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이름은 그녀와 무려 20살 이상 차이났던 당시 48살 무지개 타치야마. 타치야마와 오기노 양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타치야마 이놈은요, 질이 굉장히 안 좋은 놈이었어요. 18살 때 이미 절도와 사기로 소년원을 여러 차례 들락달락. 그러다 20살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까지 받아요. 그의 화려한 경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살 때 집행유예 나왔죠. 23살 때 차에 타려던 여자를 차 안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그대로 자기 집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집 안에서 폭행하고 협박하고, 왜? 현금이나 카드 갈취하려고. 이때 다행히 이 피해 여성을 죽이진 않았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되면서 체포됩니다. 이 죄로 징역 7년 실형받아요. 23살 때 징역 7년 살고 나오니까 뭐야, 나 30대야. 그 후 몇 년 있다 33살 때, 이때 그는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해 아이까지 낳습니다. 지금까지 망나니처럼 살았지만 이제 아이의 아내까지 지켜야 할 것이 생겨서였을까요? 이때부터 그는 새 삶을 살아요. 사는 지역에 임원을 맡을 정도로 이웃에게도 평판 좋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어르게 못 준다고 오래가지 못해요. 2002년도에 가나가와 현에서 이놈이 22살 여성을 때리고 현금과 카드를 뺏은 거예요. 이 사건으로 또 징역 7년 실형을 또 받습니다. 깜빵에 들어간 거예요. 이 아내 이해가 되겠습니까? 미쳤다고 내가 이런 새끼 옥바라지를 해줘? 바로 이혼합니다. 그렇게 가족을 잃은 그는 이제 나 뭐 무서울 게 없거든. 2009년 9월 1일 감옥에서 출소. 그 감옥에서도 일하면 월급 받잖아요. 46만엔 하나로 약 430만원 정도를 딱 들고 예전 자신이 살던 고향 치바현으로 가요. 여기서 이제 그 430만원으로 새 삶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거든. 감옥 생활? 힘든 게 없는데 감옥 안 무서운데? 그래서 9월 1일 출소했죠. 바로 9월 4일 한 도박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돈을 다 써버려요. 아우, 돈이 없어. 아우, 이제 어쩌지? 뭘 어째, 또 훔치면 되지. 일을 찾는 게 아닌 빈집털이를 시작한 거예요. 이놈은요, 출소하고 딱 보름 만에 2009년 9월 16일 주거 침입과 절도를 저지릅니다. 한 번? 아니요. 10월 2일 76세 여성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폭행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강탈. 바로 4일 뒤인 10월 6일 또 주거 침입 및 절도. 그리고 바로 다음날 10월 7일 60대 여성 집에 침입, 또 폭행하고 현금 절도. 거기다 이때 이 60대 여성이 딸과 함께 살고 있었나봐요. 그 31살 딸도 폭행하고 금품 강탈. 그 딸의 차까지 훔쳐갑니다. 이 등신의 범죄 행위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2009년 10월 21일 치바현 마스도시의 한 여대생 집에 베란다 자물쇠를 따고 침입합니다. 이때 집은 비어 있었어요. 막 훔치고 있는데 띠리링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네? 그게 누구? 맨 처음 말씀드렸던 21살 여대생 오기노 양.
놀란 그는요, 그 집안에 있던 칼을 딱 들고 오기노 양을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양손을 결박해요. 그녀의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강탈하는데, 이 전의 사건들과는 달리 이때 그는 그녀의 왼쪽 가슴을 3번이나 찔러버립니다. 그 충격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 이후 그는 훔친 한 현금카드를 사용 ATM기에서 2만엔을 인출합니다. 여기서 2만엔 고작 18만원이에요. 이놈의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전까진 사람을 죽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너무 놀래서 그 시신을 그 집에 그대로 두고 나와버렸어. 뭐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서웠겠죠. 시신 그대로 두고 나왔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바로 다음날 22일 다시 오기노 양 집으로 간 겁니다. 왜? 범행 증거를 없애려고. 증거 없애는 데는 불 내는 게 최고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 집에 불을 낸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 불 때문에 이 사건이 바로 발각, 지도 바로 체포됐죠. 여기서 소름 돋는 건요, 이놈이 바로 다음날 체포된 건 아니에요. 10월 21일 오기노 양을 죽였어요. 이 전까지도 쉴 새 없이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기노 양을 살해한 이유, 나름 충격을 먹어가지고 범죄를 멈췄을까요? 아니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오기노 양을 죽인 이후에도 이놈 정신 못 차립니다. 10월 21일 오기노 양 살해, 다음날 22일 불질렀어요. 그리고 10월 31일 치바현 내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강도짓 하고요. 11월 2일에 또 주거 침입 및 강도 플러스 강간 미수. 바로 며칠 뒤 11월 13일에 또 주거 침입과 절도. 아니, 막무가내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경찰 역시도 수사를 하면서 그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새끼가 진짜 비열한 게요, 주거 침입하고 폭행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한 건 모두 피해자가 여성 혹은 노인이었을 경우,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그 집이 남자가 사는 집일 경우는 이놈이 빈집에 들어가서 물건만 훔쳐나왔었대요. 그 집이 남자 집일 때는 뭐 폭행하고 협박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만만한 게 여자고 노인이지. 체포된 곳은 24시간 운영되는 사우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 그를 체포할 때 이 사우나 사장이 엄청 놀랬대요. 너무 예의 바른 남자였거든. 그가 살인마? 범죄자일 거라고는 1도 생각 못했거든. 여튼 반성도 없이 범죄를 반복했던 최악의 남자가 체포 후엔 피해자들에게, 사망한 오기노 양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을까요? 당연히 단 1도 안 하죠. 제일 처음 시신이 발견됐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기노 양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다고. 이거에 대해 물어봤어요. 왜 그녀 옷이 다 벗겨져 있었냐, 너 무슨 짓 한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내 눈앞에서 옷을 다 벗었다고. 진짜 무슨 누군지 알고 다짜고짜 지를 보자마자 막 옷을 벗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콱. 무슨 피해자가 노출증 환자야?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아주 지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경찰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찔렀냐? 너 이때까지 살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 않냐? 왜 찌른 거야? 그게 그 여자애가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베란다로 몰래 기어들어온 나를 보고는 갑자기 나랑 한 번 하고 싶다고, 자기랑 한번 성관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아니, 나도 너무 놀래가지고 미안하다고 거부했지.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랑 성관계 안 해주면 자기 그냥 확 죽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더니 갑자기 혼자 칼을 들고 자기가 혼자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찔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찔렀다.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콱 그냥 패 죽여버릴까? 당연히 그의 이 모든 개소리를 들은 경찰들 진짜 얼굴을 다 찌푸렸대요. 피해자에게 저항 흔적이 없었던 것은 팔 다리가 묶여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피해자 오기노 양과 이 새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어요. 집에 침입한 생전 처음 보는 남자한테
성관계 해달라고 말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즉 조금이라도 지 형을 깎아보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오기노 양의 집 근처에서 피가 묻은 티셔츠와 피 묻은 칼, 그녀의 집 문 열쇠가 발견됩니다. 피해자 오기노 양은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혼자 살며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런 여자가 곧 다가올 시험을 위해 공부하던 중에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몇몇 매스컴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보도를 덩달아 하기 시작합니다. 오기노 양 생전 무슨 술집에서 일한 여자라고, 술집 여자였다고. 이게 보도되면서 역시 술집 여자, 피해자가 도리어 아이 그 여자 죽을만 했네 라는 식으로 몰아지기 시작합니다.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 플러스 유족들 역시 또 한 번 상처를 받아야 했어요. 죽인 놈을 욕해야지 왜 죽음 당한 피해자를 욕합니까? 이게 살인마랑 다를 게 뭐예요? 그녀가 술집 일을 했든 안 했든 그거와 이 사건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녀가 뭐 술집 일 아가씨 일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전혀 무슨 일이든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 도둑을 욕해야지. 몇몇 언론과 사람들이 범인과 손잡고 끝까지 피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꼴이죠. 이런 가운데 이루어진 2011년 6월 30일 첫 번째 재판, 거기서 내려진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끼 바로 항소. 그렇게 2013년 10월 8일 진행된 2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1심 사형 판결 파기. 그 이유는 범행에 계획성이 없고 한 명의 사망자 피해자만으로 사형이 내려진 사례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당연히 상고했고 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3일 재판 결과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에서도 사망자가 한 명인 강도살인만으로 사형이 내려진 판례는 없다. 이런 경우 거의 무기징역이 상당수이다. 그래서 무기징역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사형은 안 된대요. 피해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밖에라니. 지금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가 한 명이나 나온 거예요.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 사형이 나온 적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닌, 피해자가 한 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사건의 경위나 잔인성, 범인의 범죄 경력 등을 감안해서 형이 내려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놈 마지막까지 죄 반성 1도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 죄 적게 받으려고 마지막까지 거짓말했던 놈이에요. 이 판결에 대해 오기노 양의 어머니, 와, 내 딸 목숨보다 범인 새끼 목숨이 더 무겁고 소중하네요 라고 말했대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딸 억울하게 살해당했죠. 언론에서 또 한 번 내 딸의 존엄을 짓밟았죠. 거기다 재판까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하나도 피해자인 우리 편은 없는 것 같아. 다 가해자 편이야 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 처음에 사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쉽게 과거의 판례를 이유로 뒤집혀 버리면 재판을 새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 판례만 보고 그냥 하면 되지. 출소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반성도 없이 범죄를 또 저지르고, 게다가 범죄를 쌓아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남자의 목숨은 지켜지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던 한 여대생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자가 지켜지고 피해자나 유족이 계속 괴로워하게 되는 보도나 재판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